자, 두 번째 순서인데요. 예고해드렸듯이 세 번째 TV 토론이 오늘 밤에 있지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해명해야 할 문제들이 꽤 있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갑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그리고 이은 송민순 문건 파문 때문인데 그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번에 있었던 2차 TV 토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6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썰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LNL과 같은 제2의 북한 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이렇게 또 좌우하려는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한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보신 토론의 모습은 지난 19일 KBS 주최 토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 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당시 상황을 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와는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목소리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기권을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그다음에 기권에 대한 결정을 북한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칼끝을 쥐고 잡고 앉아서 남북 대화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또 다른 당사자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 속에 김만복 전 원장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묻는 것도 통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핵도 아닌 얘기 해서 슬쩍 한번 통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밀어서. 예. 확인 대상이 북한 당국일 경우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국정원의 정보망이라고 둘러댔던 것인데 김 전 원장의 증언으로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자, 지금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논란을 과연 논란을 삼을 만한 사안인가? 그리고 지금 물어보면 사전에 북한에 문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사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들리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좀 밝혀주시죠. 자, 먼저 백 변호사부터 하고 건너뛴 다음에 마지막에 박수현 다 듣고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백 변호사부터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검증이 되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게 무슨 남북 관계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네. 뭐 도덕성이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물어보고 확인하고 서로 의견 조율했을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예.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문재인 후보는 이제 뭐 11월 16일 날 2007년 11월 16일 날 결정이 돼서 그 사안을 알려줬을 뿐이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예. 홍보한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송민순 그 전 외교부 장관이 공개한 그 청와대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문건 내용을 보면
통보했을 때 반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권 결의안 우리 기권합니다. 그럼 네 알았습니다가 답이 와야 되는데 찬성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뭐 14 남북 공동선언의 뭐 이런 합의의 마음과 뭐 남북 관계 뭐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꽤 많아요. 오는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통보했을 때 받는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 찬성과 반대와 관련돼서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신들이 찬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의 문건이란 말이에요. 문건 자체가. 예. 물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문건이 11월 20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송영순 장관에게 보여줬다는 문건인데 예. 결정이 11월 16일 날 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통보에 대한 뭐 답변일 것이다. 아니면 뭐 아까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정해놨는데 혹시나 해서 떠본 거다.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TV 토론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올 텐데 진위 여부가 과연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안규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우리 백 변호사님은 이게 그렇게 이거 자체보다는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대답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물론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었긴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권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우리 그 리더의 그 의사를 그렇죠?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건데 그거를 물어봐서 하긴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거는 좀 주체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거는 결정하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나온 그 자료에 보면은 북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성 그 문건까지 거기 있는 걸 보고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분명하게 밝혀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한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의지는 어땠던 건지 하는 것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장들 지금 쭉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 정도 상태를 보고 이거는 사전 문의를 한 거냐 아니면 사후 통보를 한 이거는 어떻게 저는 판단하세요? 의논한 것 같아요. 의논? 네.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약간 좀 애매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문의죠. 문의. 문의를 했으니 거기에 답이 온 거고 그 답에 따라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를 다 정해서 이걸 알고 계시라고 던져준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렇죠. 의견을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 그쪽에서 협박성 그 대답이 온 거죠. 그럼 이 주장대로는 굉장히 논란이 또 될 수 있는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이 두 가지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왜 중요한 문제냐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북한 문제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가느냐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색깔론 정말 저것이야말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색깔론으로 얘기하자면 지도자의 자질과 관계가 정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두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보여온 모든 인식이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나치게 북한을 이해하는 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문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거짓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도청 사건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덮으려고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는 일관된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문재인 후보는 다 가지고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북한에서 온 저 통지문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보면 찬성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에서 보내온 얘기입니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남측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통보에 대한 답변입니까? 문의에 대한 답변이죠. 우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진성준 전 의원이 쓴 것대로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은 김만복 원장이 얘기한 대로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분위기를 봤다.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찬성한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찬성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반발하니까 그 기권으로 바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어보고 바꾼 건 안 되겠어요? 확인했느냐, 물어봤느냐, 또는 통보했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어봤고 북한의 의도대로 기권하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송민순 장관이 전 장관이 저 문건과 함께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과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불러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부분이 메모가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메모가 뭐라고 돼 돼 있는 게 묻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물으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차라리 이 상태 됐으니 기권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나는 사실은 그냥 찬성하고 송민순 장관 그냥 사표 받아버리고 끝낼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때를 놓친 것 같다. 그 얘기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메모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이해력이 부족한 아무 전후관계 저런 문제를 보고도 전후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세 분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논란을 삼을 만하다. 그리고 이거는 봤을 때 약간 사전 문의의 성향이 강하다. 이런 내용을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께서 이제 해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 저도 혹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장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문의했다거나 논의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어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 논쟁의 초점은 뭐냐면 북한에 문의를 했느냐 아니면 기권을 이미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보도자료에는 김만복 의원이 저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가지고 뭐를 주제로 삼고 있냐면 그 얘기는 쏙 빠지고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던 남북 국정원이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남북의 채널을 이용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출발이자 본질인 북한에 문의를 하고 했느냐 이 문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2007년 11월 16일은 2007년 10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남북 총리 회담이 열리고 있던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성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권 결연에 대한 것은 2003년에는 우리가 불참을 했고 2004년, 5년에는 기권을 합니다. 2006년에는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아시다시피 지금 기권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역대 정부의 이런 것들이 불참이나 기권이나 찬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남북 관계에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북한의 생각이 북한도 남한 정부가 기권할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면 우리가 기권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뻔한 답을 왜 물어봅니까? 그리고 16일 날 대통령 회의에서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 결정이 됐으므로 이 이야기는 주장대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반대 회의록이 남게 돼 있으니까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 됩니다. 또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로 풀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또 북한과 예를 어떤 것을 문의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주고받은 통지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공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당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안보관과 거기서 더 나아가는 색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청와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격렬한 논쟁이 항상 있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이것에 대해서 기권이나 반대 이런 것을 항상 주장하는 입장이 외교부는 찬성 입장을 주장해오는 것이죠.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도 대통령 앞에서 양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민수 외교부 장관이 책상을 치는 고성까지 치려고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 회의록 보면 안다는 것이고요. 다만 송민순 장관의 이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이 계속 작용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 이외에도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들 논의해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송민순 장관이 쓴 그 회고록 451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쓴 글에도.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러냐라고 나머지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기록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참여정부는 이 시스템이 3실장 체제였습니다.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체제인데 각자 고유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종천 안보실장의 업무 영역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자기 업무 영역도 아니었고 다만 배석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깊게 직접적으로 관계할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기억을 살려봐라. 그러니까 살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상식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회의록과 그 당시 전통문을 공개해서라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요거 같은 건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걸 듣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먼저 한 번 하시죠. 그 정부를 운영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서 네. 저도 한 차락에서 정부 운영을 조금 지켜본 입장이기 때문에 박수현 전 의원 지금 뭐 대변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은요. 통보했느냐 문의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북한을 어떤 상대로 인정하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인권 결의안 문제를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는 거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지켜가는 일이고 그 문제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3실장 체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가지고 청와대에서 4차례 회의가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4차례.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4차례 회의를 할 정도였다면 경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16일 날 결론이 났느냐 20일 날 결론이 났느냐. 중요한 것은 16일 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기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했지만 송민순 장관이 계속해서 반대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하고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러면 그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더 논의를 해보라 그랬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얘기한 것이 그 방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가 그렇게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6일 날 돼 있는데 그걸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송민순 장관이 그건 미스하는 거다 한데 아니죠. 결론이 났던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물어보고 나니까 이젠 방법이 없게 됐다. 물어봄으로써 결론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통문을 보자, 회의록을 보자. 제가 볼 땐 죄송합니다. 전통문 회의록 공개 안 될 거 예상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전통문 회의록 대선 전에 공개 못합니다. 저거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저 문제 공개 안 된다는 것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락을 깔고 가는 것인데 물론 이 부분 역시 국민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좀 길지만 한마디만 더 할까요? 1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독일이 정말 이태리, 오스트리아 전 세계를 삼국 동맹 체제가 무너지면서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를 몰아넣었죠. 수습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챔벌레인 수상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챔벌레인 수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들은 독일의 확장 정책에 대해서 1차 대전이 끝났지만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챔벌레인 수상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요. 독일에 대해서 독일을 인정해주고 독일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끌어안고 가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1938년도에 평화협정을 히틀러하고 체결합니다.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으로 돌아선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는 전쟁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 군대 갈 필요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히틀러의 평화협정서를 들고 그렇게 국민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주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독일과의 협정을 반대했던 처칠이 그 2차 대전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영국 국민들 포함한 유럽 전역 유태인들 포함해서 엄청난 인류사에 씻을 수 없었던 참혹한 비극을 맞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화 정책과 누구든지 끌어안고 평화적으로 가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구가하는 것만큼 전쟁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거든요. 우리 박성규 대변인 질문을 제가 짧게만 붙이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걸 답변을 같이 해주죠.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 회고록에 사전문의 사후통보 이게 논란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조금 좀 궁금한 것이
이 송민숙 회고록에 보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어느 정도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걸 관철을 시켰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그런 대북관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첫째, 그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 정부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003년부터 기권과 불참과 찬성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네네. 그 당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근을 선택할 것인지 채찍을 선택할 것인지는 통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대 정부 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실장이 그 당시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안보실장과 이런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통합해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에게 모든 질문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3실장 체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이니까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지금 북한 송민순 장관이 공개한 그 서류, 그 문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게 극렬한 답변 온 것 아니냐. 김만복 원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권 방침은 정했지만 그러나 송민순 장관이 자기도 유엔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이 우리가 찬성을 해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도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북한에게 우리가 찬성하면 어떻게 할래라고 한번 슬쩍 떠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성한다고 미끼를 던지니 그런 답변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백 변호사가 지금 발언 신청했는데 백 변호사까지 듣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저도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수현 의원님처럼 설명을 문재인 대표가 했으면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건 2007년 당시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했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대북 간의 인식이 좀 위험하다라고 바라보는 보수적인 관점이 있을 거고 남북 관계는 어쨌건 우리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평화 통일을 위한 또 대화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회고록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문재인 대표의 아까 말씀하신 거 오락가락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유권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를 숨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남북 관계의 상황, 왜 인권 결의안을 기권을 해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통보 문의 이건 제가 보기엔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우리 이 문건 보면은 이게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문서가 오갔다는 것 자체도 좀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부족하고 자꾸 이 논의를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숨길 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는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답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당시 상황을 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와는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목소리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기권을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그다음에 기권에 대한 결정을 북한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칼끝을 쥐고 잡고 앉아서 남북 대화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또 다른 당사자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록 속에 김만복 전 원장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묻는 것도 통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택도 아닌 얘기해서 슬쩍 한번 통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나서. 확인 대상이 북한 당국일 경우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국정원의 정보망이라고 둘러댔던 것인데 김 전 원장의 증언으로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자, 지금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논란을 과연 논란을 삼을 만한 사안인가? 그리고 지금 물어보면 사전에 북한에 문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사후적으로 뭡니까? 글쎄 저는 우리 백 변호사님은 이게 그렇게 이거 자체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대답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거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물론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었긴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권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우리 리더의 의사를 그렇죠?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건데 그거를 물어봐서 하긴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거는 좀 주체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거는 결정하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나온 자료에 보면은 북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성 문건까지 거기 있는 걸 보고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분명하게 밝혀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한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의지는 어땠던 건지 하는 것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장들 좀 쭉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 정도 상태를 보고 이거는 사전 문의를 한 거냐 아니면 사후 통보를 한 이거는 어떻게 저는 의논한 것 같아요. 의논? 네.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약간 좀 애매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문의죠. 문의. 문의를 했으니 거기에 답이 온 거고 그 답에 따라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를 다 정해서 이걸 알고 계시라고 던져준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렇죠. 의견을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 그쪽에서 협박성 대답이 온 거죠. 그럼 이 주장대로는 굉장히 논란이 또 될 수 있는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이 두 가지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왜 중요한 문제냐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가느냐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색깔론 정말 저것이야말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색깔론으로 얘기하자면 지도자의 자질과 관계가 정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보여온 모든 인식이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나치게 북한을 이해하는 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문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거짓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도청 사건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덮으려고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는 일관된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문재인 후보는 다 가지고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북한에서 온 저 통지문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보면 찬성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에서 보내온 얘기입니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남측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통보에 대한 답변입니까? 문의에 대한 답변이죠. 우리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진성준 전 의원이 쓴 것대로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은 김만복 원장이 얘기한 대로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분위기를 봤다.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찬성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반발하니까 그 기권으로 바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어보고 바꾼 건 안 되겠어요? 확인했느냐, 물어봤느냐, 또는 통보했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어봤고 북한의 의도대로 기권하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송민순 전 장관이 저 문건과 함께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과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불러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들리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좀 밝혀주시죠. 자, 먼저 백 변호사부터 하고 건너뛴 다음에 마지막에 박수현 다 듣고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백 변호사부터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검증이 되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게 무슨 남북 관계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뭐 도덕성이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물어보고 확인하고 서로 의견 조율했을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문재인 후보는 이제
뭐 11월 16일 날 2007년 11월 16일 날 결정이 돼서 그 사안을 알려줬을 뿐이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홍보한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송민순 그 전 외교부 장관이 공개한 그 청와대 워터마크 찍혀 있는 문건 내용을 보면 통보했을 때 반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권 결의안 우리 기권합니다. 그럼 네 알았습니다가 답이 와야 되는데 찬성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뭐 14 남북 공동선언에 뭐 이런 합의의 마음과 뭐 남북 관계 뭐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꽤 많아요. 오는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통보했을 때 받는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 찬성과 반대와 관련돼서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신들이 찬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의 문건이란 말이에요. 문건 자체가. 예, 예. 물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문건이 11월 20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송민순 장관에게 보여줬다는 문건인데 예, 예. 결정이 11월 16일 날 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통보에 대한 뭐 답변일 것이다. 아니면 뭐 아까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정해놨는데 혹시나 해서 떠본 거다.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 워터마크 찍혀있는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밤 TV 토론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올 텐데 진위 여부가 과연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안규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두 번째 순서인데요. 예고해드렸듯이 세 번째 TV 토론이 오늘 밤에 있지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해명해야 할 문제들이 꽤 있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갑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그리고 이은 송민순 문건 파문 때문인데 그 논란의 시발점은 다 지난번에 있었던 2차 TV 토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6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썰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이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LNL과 같은 제2의 북한 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이렇게 또 좌우하려는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한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보신 토론의 모습은 지난 19일 KBS 주최 토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 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